안녕하세요. 선한투자연구소의 류망입니다.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선투연 뉴스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국경제신문입니다. 우리 직원부터 접종을 미국 기업 백신 로비전. 네, 미국 기업들이 자사 직원에게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을 조금이라도 더 빨리 맞추려고 치열한 로비전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백신 접종이 가장 빠른 나라 중 하나인 미국에서도 각 기업들이 먼저 접종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가 안정되고 직원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당연한 경쟁입니다. 직원을 사랑한다면 하루라도 더 빨리 백신 접종을 하려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자, 파이자 이어서 모더나 백신도 접종을 시작한다고 합니다. 21일이니까요. 네, 어제부터 미국은 모더나 백신 접종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더나 백신은 일반 냉장고에서도 보관이 가능하기 때문에 보급이 훨씬 더 유리하고요. 미국에서는 모더나 백신 접종도 네,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벼랑 끝에 쌍용차 결국 회생 절차를 신청했다. 네, 안타까운 일이지만 적자가 나면 투자를 할 수가 없고 곧 불어닥칠 전기차라는 거대한 변화에 적응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가능성을 판단한 후에 접을 기업은 접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대기업이 연쇄적으로 무너지게 되면 돈을 지원한 은행도 무너지게 되고요. 은행이 무너지게 되면 한국에 다시 한번 IMF가 올 수가 있습니다. 한국 GM, 르노, 삼성도 위태하다. 습관성 파업에 수출이 끊길 판이다. 네, GM과 르노, 삼성도 위기입니다. 코로나로 매출이 더 감소하였기 때문입니다. 자, 보유세 강화 적절하다는 변창흠 네, 국토부 장관 후보자죠. 네, 부동산 정책 달라질 게 없다. 네. 서면 질의에 대한 그 답변서를 받았습니다. 네, 여기서 보시면은 부동산 개발 이익, 보유세, 양도소득세, 부동산 대책 평가, 주택시장 전망, 공공자가주택 도입, 임대료 멈춤. 자, 이런 것들을 보면은 부동산 정책이 바뀌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공급에 대한 대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분양가 상한제와 초과이익 환수제가 사라져야지만 민간의 공급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결국 2021년도에는 안정이 아니라 급등을 하게 될 것입니다. 네, 세금을 더 늘린다고 하는데요. 세금을 높이면은 그것은 매매 가격에 그대로 반영이 될 것입니다. 자, 개발 이익을 환수하게 되면 결국 개발 자체를 안 하게 되죠. 그러면 아파트와 빌라는 더 낡아지고 공급은 더 줄어들게 됩니다. 공급이 감소하면 전세가가 오르고 시차를 두고 매매가가 오르게 됩니다. 정부 말대로 등록 임대 풀렸는데 서울 집값 고공행진을 한다. 왜인지 분석을 해봤는데요. 요번에 그 등록 임대에서 풀리는 14만 채 중에서 아파트는 14,000채에 불과합니다. 10%에 불과한 것이죠. 결국 등록 임대가 풀려 매물이 많아져서 가격이 하락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10%가 아닌 100%라고 할지라도 그 주택의 대부분은 임차인이 이미 들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매매가가 하락하기 어렵습니다. 반면에 갭 투자가 활성화되고 다주택자가 많아지면 전세가 많이 늘어나고 그러면 전세가 안정이 되고 전세가가 매매가를 밀어 올리는 일도 없어질 것입니다. 홍콩에서 짐을 싸는 글로벌 은행들 속속 싱가포르로 이동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홍콩 보안법. 네, 홍콩 보안법으로 글로벌 은행이 홍콩을 떠나서 싱가포르로 가고 있습니다. 이제 홍콩의 부동산 가격은 하락할 것입니다. 반면에 싱가포르의 그 부동산 가격은 상승을 할 것입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건희 회장 재산 상속세만 11조 원. 네, 부동산을 포함할 때는 12조 원이 넘을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저는 상속세가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여기서 주목할 것은 경기도 용인의 에버랜드 땅입니다. 이것의 절반이 이재용 그 부회장님의 소유로 돼 있는데요. 이것이 장기적으로 좋은 곳으로 개발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오너의 땅이기 때문이죠. 현재 에버랜드 인근은 비규제적입니다. 내년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온다. 수출이 6에서 7% 정도 증가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세계 경제는 4에서 5% 성장할 것으로 봅니다. 한국에 세계 탑 클래스의 반도체 기업이 있다는 것이 정말 다행으로 느껴집니다. 자, 뿌리고 먹고 코로나 치료제의 진화. 먹거나 뿌리는 방식으로 코로나 치료제를 개발하는 기업들이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요. 아직 1상, 2상 중인 그 개발 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3상을 통과해야 되는데 3상을 통과하는 기업들은 아직 없습니다. 아직 상용은 좀 어렵지만 그래도 시간이 가면 코로나 백신과 함께 수많은 코로나 치료제가 나올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찔끔찔끔 오르는 주가 산타랠리는 글쎄, 네, 여기 보면은 환율이 하락하다가 다시 상승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외국인이 코스피 순 매수액이 지금 마이너스로 돌아섰습니다. 이제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주가 상승이 좋지만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이고요. 외국인들의 향방이 한국 주식에 큰 방향성을 제공하게 될 것인데요. 제 느낌에는 지금 미국과 중국의 어떤 군사적인 그런 위기의 상황이 점점 그 위험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셀트리온 삼형제 시총 하이닉스를 넘었다. 네. 자, 셀트리온 한국의 바이오 산업이 이렇게 떠오르고 있고 또 제약이 한국의 대표적인 수출 품목이 되고 있다는 것이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자, 너무 올랐나? 서울 경기 전세 매물이 늘었다. 한 달 새에 21% 급증했다는 기사인데요. 전세 매물이 조금 늘어난 것은 일시적인 비수기 현상입니다. 통상 가을보다는 봄이 더 큰 이사철이죠. 그리고 11월, 12월은 부동산의 좀 비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가을에는 학기가 바뀌지만 봄에는 학년이 바뀝니다. 그래서 가을보다 봄이 더 큰 이사철이 되는 것이죠. 결국 올해 우리가 경험한 이 가을 전세난은 내년에 봄 전세난이 뛰어넘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결국 내년 봄의 전세가 상승은 또 한 번 매매가를 밀어 올릴 것입니다. 자, 뭐 전세 물건이 늘어났다고 하지만 실제 현장에 나가보시면은 현재 전세 물건은 2, 3천 세대에서도 한두 개에 불과합니다. 전세 물량이 늘어난 것은 비수기의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하고요. 90%가 줄고 10% 정도가 늘어났다. 그 정도로 보시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올해 아파트 경매 평균 낙찰가율이 95%로 역대 최고라고 합니다. 경매는 일반 매매를 능가하는 매력이 있습니다. 그것은 임차인은 무조건 나가야 하고 대출도 상대적으로 더 용이하기 때문입니다. 안산 수소경제 선두주자 구축이 수소교통복합기지 조성에 나선다고 합니다. 2022년 12월 준공 목표라고 하네요. 예. 자, 2년 후에는 안산에 수소교통복합기지가 생길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산이 수소경제의 선두주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인천 영종도와 청락국제도시를 잇는 제3연륙교를 건설을 하고요. 오늘 착공식을 하고 2025년도에 개통을 한다고 하니까 한 5년 정도가 남은 것 같습니다. 제3연륙교가 생기는 것은 영종도의 호재고요. 영종도는 코로나로 지금 상당히 침체된 지역인데 내년에는 코로나가 사라지고 또 호재가 생기기 때문에 인구도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자, CBDC를 경계해야 하는 이유, 중국의
디지털 화폐죠. 네. 자, CBDC는 좀 저 같은 경우에는 맞고는 싶지만 어쨌든 올 수밖에 없는 그런 미래로 보여집니다. 충격과 부작용이 적기를 바라고요. 결국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가 생기게 되면 네, 인플레이션이 또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네, 두 번째 매일경제신문 보시겠습니다. 영국의 변종 코로나, 유럽을 찍고 호주까지. 네. 자, 전염성이 더 높은 변종 코로나가 나왔다는 그 뉴스에 화가 나기는 하지만 현재 백신으로도 이 변종 코로나를 대처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는 백신이 답이고요. 파이저와 모더나는 엄청난 돈을 벌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2분 만에 투자 성향 분석 자산 배분 30조 로봇 PB 시장이 열렸다. 네, 이제는 자산 상담도 로봇이 맡게 되고요. 그 로봇이 아닌 사람 PB의 일자리는 더 감소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서울에 한강뷰 5만 가구를 공급하겠다. 네, 4.7 재보선 네, 민주당 후보의 이제 글인데요. 자, 여기 보시면은 한강뷰 아파트를 뭐 3, 4억에 공급하겠다는 실현 어려운 이야기를 합니다. 네. 땅값이 안 든다고 해도 3, 4억으로 공급하기는 어렵죠. 네. 자, 어쨌든 이 글을 읽어봐도 결국 미래의 트렌드는 재건축, 재개발, 리모델링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박원순 시장이 재건축을 많이 눌렀으니 이제 그 다음번 트렌드는 재건축이 될 것입니다. 물론 이번 정권에는 좀 어려울 수도 있고요. 다음 정권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도 불과 1년 반 정도이고요. 이미 시장에서는 다음번 서울시장이 누가 되느냐, 그리고 재건축이 얼마나 풀릴 것이냐에 대해서 관심이 굉장히 많고 지금 재개발 가격이 상승 중에 있습니다. 자, 한국조선, 삼성중공업 연말 수주 잔치. 네. 많은 수주 물량이 계약되고 있다고 합니다. 조선 수주가 늘어난다는 것은 2021년도에 세계 경제가 회복이 되고 물동량이 늘어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자, 현대차 전기 트럭 마이티 우편 배달에 나선다. 내년 7월부터 시범 운행을 한다고 하는데요. 전기 승용차도 중요하지만 전기 화물차, 수소 화물차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전 세계적으로 또 이 시장의 포션이 굉장히 크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부분을 현대차가 지금 제일 잘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자, 사대문 안을 문화 보존한 컴팩트 시티로 용적률 거래 허용이 답이다. 자, 이제 도심을 높게 90m 이상 높게 지으려면 용적률을 팔아서 재개발을 촉진을 해야 된다. 네. 낮은 지역, 구릉지나 문화재 보호구역 이런 데서는 이렇게 용적률을 팔고 또 그것을 또 역세권에서는 사서 높이 짓는 이런 방안인데요. 이런 용적률 거래는 실제로 일본에서도 많이 쓰인 방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동네는 절대 고층 개발이 불가능해라고 말하던 지역도 그 용적률을 팔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청와대 주변에는 보안과 안보의 이유로 고층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곳들이 주변 지역의 용적률을 팔면 됩니다. 자, 이 사진을 보면요. 새 건물과 낡은 도심이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 사진입니다. 용적률 거래는 개발 이익을 서로 나누게 되니 네, 모두가 윈윈이 될 것입니다. 미국도 공중권 거래로 맨해튼 개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공중권이 영어로는 에어라이트라고 하네요. 오래된 건물 보존하면서 주인은 고밀도 개발 성공, 도심 재생과 개발을 동시에 할 수가 있다. 네. 자, 결국
다음번 트렌드는 재개발, 재건축이 될 것이고요. 서울 도심의 저층 빌라의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뉴욕 한상 샌드위치 랜위치 타임스퀘어 광고에 떴다고 합니다. 네. 자, 한국인이 뉴욕에서 샌드위치로 1등을 하였습니다. 매우 자랑스럽습니다. 이렇게 샌드위치의 원조국에 가서 샌드위치에 1등을 했다는 것은 한국인이 굉장히 부지런하고 똑똑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현재의 그런 경제적인 성과도 우연은 아닙니다. 물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최근 기독교가 점점 더 부정적 인식이 되는 것이 매우 안타깝습니다. 자, 여기까지 2020년 12월 22일 화요일 선티언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라고요.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